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매크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만 달러. 이게 바로 이번 H-1B 위자 정책 변경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정말 갑작스럽게 전문직 취업 비자 정책을 바꿨는데요. 이게 왜, 그리고 어떻게 한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H-1B 비자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의 똑똑한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 들어가는 말하자면 관문 같은 거였어요. 사실상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 두뇌들이 바로 이 비자를 통해 수혈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정책 쇼크,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 그 내용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장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단순히 수수료가 거의 100배가 뛰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의회도 안 거치고 대통령 포고문 하나로 그것도 48시간도 안 돼서 바로 시행됐다는 점이죠. 이러니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수수료를 어떻게 낼 거냐, 이게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매년 내야 한다? 그럼 직원 한 명한테 6년 동안 거의 8억 원이 넘는 돈을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건 엄청난 거죠. 반면에 아니야, 딱 한 번만 내면 돼? 라고 한다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감당해 볼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엄청난 차이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파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세게 맞는 곳은 어딜까요? 네,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바로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써왔던 곳들입니다. 이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AI 연구. 이 모든 게 사실상 H-1B 비자로 온 인재들이 떠맡이고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재 한 명 데려올 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내야 하니 연간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인재가 올 수 없다면 일터가 인재에게로 간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미국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길이 이렇게 비싸지고 힘들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냥 회사가, 핵심 R&D 센터가, 주요한 일자리 자체가 인재가 있는 해외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바로 오프쇼어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인재를 못 구하면 당연히 연구개발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최첨단 AI 칩을 설계하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엔지니어가 부족한데 누가 수조 원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짓겠어요? 자연스럽게 대규모 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비 투자, 캐펙스 계획도 줄이거나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파장이 드디어 태평양을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시작된 이 파장이 우리 한국 반도체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빅테크의 투자는요,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핫한 HBM 메모리 시장을 이끄는 SK하이닉스나 또 여기에 장비를 대는 한미반도체 같은 곳들. 이런 차세대 기술에 집중하는 기업일수록 그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큰손 고객인 미국 기업들이 AI 개별 속도를 늦춘다? 그럼 당연히 HBM 사달라는 주문도 줄어들 테니까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거 한국한테는 완전 악재구나 싶으실 텐데요. 과연 정말 위기이기만 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위협이죠. 하지만 그 너머를 보면 어쩌면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브레인 드레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똑똑한 인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던 현상이 반대로 브레인 게인, 즉 해외 인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갔던 인재가 다시 돌아오는 현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매년 2,000명. 이 숫자가 바로 H-1B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던 우리나라 핵심 인재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정말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거죠. 그럼 이 뛰어난 인재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남거나 혹은 이미 미국에 있던 인재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술 생태계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신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신호.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대해 분명 소송이 들어갈 텐데 미국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봐야 하고요. 둘째, 기업 신호.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로 R&D 투자를 줄이는지 아니면 해외에 R&D 센터를 짓는다는 발표를 하는지 그들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장 신호. 이 모든 변화의 결과가 결국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제 수주 실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이 복잡한 시장의 방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번 H1B 비자 쇼크는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에 닥친 단기적인 위협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역설적이게도 밖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인재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국내 기술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그런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